네, 대표님,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와, 우리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얘기하는데 또 한 15분, 20분 간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너무 좋아요. 네. 다음 이야기. 금리와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 사실 주식 시장을 이야기하면 금리 이야기를 꼭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뭐 CPI, PPI, 뭐 수치들 막 엄청 참고할 게 많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리 하나만 딱 보면요, 주식시장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모든 이런 지표 중에 제일 큰 게 금리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네네, 금리죠. 기본이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런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될지 좀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네.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라고 하셨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도 있고 높죠. 일단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은데 방향이 우리가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빠진다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금리가 빠지면 주식시장은 오르죠. 그런데 이것도 아까 살짝 언급은 되긴 했습니다만 이 경제 상황 또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 투심이라든가 센티멘트가 조금 얼어붙으면서 단기로는 주식시장이 빠져요. 적어도 과거엔 그랬어요. 근데 올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주식시장이 좀 빠지는 상황인데 경제 펀더멘털이라든가 어떤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면 주식시장은 반드시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금리를 올리는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거고, 물가가 심해지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물가가 심해진다는 얘기는 시중에 유동성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는 기업 상황이든 어떤 경제 주체들의 상황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올라요. 그런데 금리를 올렸을 때 그 영향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많이 훼손이 되거나, 물론 지금 상황이 그 훼손이 많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극단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저희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만, 경제 상황이라든가 기업 펀더멘털이 많이 훼손이 되면 금리 상승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반대로 빠지겠죠.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고, 왜 그럼 금리가 중요하냐? 아까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는 변수가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일 겁니다. 변수 간에도 변수가 존재하니까 네, 맞아요. 그것까지 따지면 아마 뭐 수천 가지일 거예요. 그 중에 단연 하나의 지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금리라고 봅니다. 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3번 슬라이드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여러분, 한 국가의 경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국내 총생산 GDP라고 얘기를 합니다. GDP를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구성 항목을 나눠보면요, 여러분께서 보실 때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수출과 수입은 그렇다 치니까 지금 3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GDP 성장률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산업생산, PMI 제조업 지수라든가 서비스업 지수, 경제활동, 이건 서베이죠. 소비시장,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느냐, 또는 그 다음 페이지 뭐 가계부채, 주택회전율 거래, 하이힐드 스프레드, 저축, 뭐 주택시장 지수,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 금리에 영향 받지 않는 게 어디 있나요? 맞습니다. 모든 게 다 금리입니다. 저축도 금리고요, 기업 자금 조달도 금리고요, 급여도 심지어 금리 영향을 받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왜 중요하냐를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금리 공부를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투자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는 이 살아가시는데 경제활동, 인생을 사회생활을 하실 때도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정도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중요하냐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 보면 이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등 이런 중요한 지표들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이유와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왜 파악해야 할까요? 이것도 아주 당연한 질문이신데, 방금 이제 고용지표하고 물가지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연유는 올해 이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가 물가였고, 물가였는데 연준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폭으로 금리 인상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뭐 심하게 올 거다. 어쨌든 경기는 지금 감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이 경기 부진과 경기 감속이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닌 거냐라고 할 때 저도 아까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고용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이든 뭐든 금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없죠.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게 그 아까 제가 좀 원칙 그 펀더멘탈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경제라는 게 아까 제가 왜 모두에 실물 경제와 금융 경기 부분이 있다고 구분이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실물 경기를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자는 게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미국 같으면 재무부겠죠. 금융 부분, 적당한 물가 수준, 적당한 수준의 고용, 완전 고용을 유지하자는 게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정책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미국 같으면 페드. 그런데 이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를 실제로 어떻게 해서 확장시키고 축소시키고 긴축시키느냐 하는 정책 툴도 몇 개 안 돼요. 재무부 우리나라 같으면 기획재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이 두 가지고요. 세금 올렸다 빠졌다 완화시켜주거나 긴축하고 정부 지출을 많이 하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실물 경기 부분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중앙은행도 많지도 않아요. 딱 두 가지예요. 통화량을 조절하고 그것도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금리 수준을 조절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늘려줬다가 긴축했다가 하면서 컨트롤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를 급작스럽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통화량을 옥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줄이면서 경기 펀더멘탈을 어느 정도 지금 불씨를 좀 꺼가는. 좀 빨리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버블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해석은 하는데 뭐 어쨌건 경기 부진 감속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또 그 펀더멘탈 부분에서 이 민간 부분을 가장 또 지탱해주는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용이라는 게 실업률이 높냐 낮냐, 뭐 고용률이 좋냐,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고용 상황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민간 부분의 소득 수준 또는 소비 수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그 가계 부분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GDP 전체에서 80에서 85%가 소비가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고용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비가 뭐 50에서 50%밖에 55%밖에 차지 않은 나라도 청년 실업률 문제가 물론 이건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서 고용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경기 펀더멘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대표적인 지표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 삼아 산업생산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지금 3번 슬라이드 2개 슬라이드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일일이 설명을 다 시간 관계상 못 드리지만 산업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 국가 경제의 산업이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느냐 꾸준하게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산업생산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는 이 필드에 있는 구매 관리자들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를 서베이하는 지표입니다. PMI. 그러니까 최근에 PMI가 47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부진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100% 믿을 만한 지표는 안 된다고 봐요, 저희는. 이것도 서베이 지표거든요. 참고만 하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뭐 소매 판매라든가 PC. 근데 이제 PC 같은 게 뭐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실제 주머니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느냐는 이런 지표가 중요할 것이고 노동시장 실업률 중요할 것이고 물가 CPI 뭐 금리는 당연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주택 판매가 얼마나 견조하느냐 또는 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라는 게 있어요. 이 혹자들은 주택 허가 건수가 경기의 선행 지표 중에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부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분야고 그 중에 가장 그 프론트라인에 있는 앞선 지표 중에 하나가 건축 허가 건수거든요. 왜냐하면 여건이 건축을 실제로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표가 가장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참고하실 만할 것 같고요. 괜찮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중요한 것처럼 금리 스프레드 우리가 보통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됐다, 스프레드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니까 그건 자체하고 금리 스프레드라는 거는 금리라는 거는 사실 돈의 가치고 시장 상황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잖아요.
이자를 더 줄까 덜 줘도 돼 이런 거니까 아주 직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스프레드는 굉장히 설명력도 높으면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모두에서 그래서 기업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리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장 끝단에 조금 위험하다고 보이는 또는 자금 조달도 어렵고 신용 등급이 낮은 좀 끝단에 있는 회사들의 스프레드가 450bp, 470bp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아주 평년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막 도산이 나거나 금리 올렸다고 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막 그 문을 닫아야 되는 만큼 또는 그 대량 해고를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을 빗대어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리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이제 가계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저축도 중요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였냐. 실질 가처분 소득은 아주 견조합니다, 미국이 지금.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한번 판단을 하시면서 그 자꾸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경기 침체 심각한 수준의 경기 침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는 경기 침체는 2,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기업들의 줄도산이 나거나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금융 부분,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주가 하락이 오거나 이 5가지가 이제 경기 침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설명하는 변수라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은 경기가 적당히 감속하고 있는 것과 주식시장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 나머지 기업 상황이라든가 금융 상황이라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다거나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징후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주 그 극단의 경기 침체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고용과 물자 지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이 경제라는 게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중에 금리는 뭐 또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될 테니까 그에 못지않게 소비나 소매 또는 뭐 이 간접적으로 금리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고용 지표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